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코인리스를 보다가 특근법 시행령 개정안하고 이제 관련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인리스를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코인리스에 뭐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를 뒤로 찾아가서 이제 보고 읽어보고 막 이러는데,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특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됐다. 그래서 가상자산 내부 거래 금지됐다. 이거 사실 우리 거래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호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좀 약간 의아한 거는 여기 보면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이거는 이해해. 근데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좀 약간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전 거래하고 내부 거래에서 수수료나 아니면 이득을 편취하는 게 얼마나 클까요? 그에 반해 1억 원이라면 되게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이 시행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내부 기준을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뭐 좀 전에 나왔듯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자전거래가 일단 금지가 되면 어떤 일이 향후에 이제 발생되냐? 우리가 찾아서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 우리가 홀딩하는데 안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자전거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거래소의 코인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명분도 없이 막 급상승을 해요. 막 50%, 60% 상승을 해. 그게 다 뭘까요? 그게 다 어떤 걸까요? 그게 사실 다 개인이 개입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큰 세력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걸 올리는 건데, 일단 그런 걸 못하게 된다. 그러면 가치 증명된 코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 거고, 거기에 기업이든 누구든 투자를 할 거고, 특히나 가치 증명되고 배후 세력이 없는 코인들 있죠. 배후 세력이 확실하지 않은 코인들은 이 시장에서 자정작용으로 사라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관해서 적극 찬성.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정작용을 위해서 진짜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한 발자국 내디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은 별 볼 일 없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세계적으로 이 부자 증세법이 이제 트렌드로 각국 정부에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 계속 증세를 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오늘 오후에 CNBC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인들 뭐 리치스트 400가구가 뭐 평균적인 어떤 그 텍스 페이하는 분들보다 더 적게 지금 페이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에 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를 한 게, 명분을 붙인 게 뭐냐면 3.5 트릴리언의 인프라 법안, 뭐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복지 법안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걷어야 된다,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바이든은 이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1밀리언 이상 인컴을 받는 사람들 39.6%의 세금을 매겨야 된다. 그러나 그 외에 바이든 뒤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25%면 적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1밀리언 이상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미국인들 중에도. 이거는 상당히 고액이죠. 미국인들 중에도. 어쨌건 현재 이렇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단계적인 뭐 인프라 법안이나 뭐 복지법에 그것을 위해서 사실 이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기본소득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자 증세에서 부자는 밑으로 깎아내리고 가난한 사람은 위로 올려놓고, 그래서 평균을 맞춰 나가는 거죠.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식의 어떤 세상이 도래하는 어떤 하나의 발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백신 접종하지 않은 의료인들은 직업을 잃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다 잘랐어요. 자정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의료 종사자를 해고하는 뉴욕 주지사, 병원 직원 부족을 채우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 준비한다. 진짜 실제로 자른다 했는데 잘랐네요. 근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 자르겠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부스터샷을 맞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부스터샷도 진행을 시킬 거고 더 나아가서 패치로 아마 전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패치 안에 뭔가가 또 있겠죠. 그리고 미확인 토성인이란 분이 제가 트윗을 막 이렇게 보다가 호라이즌 젠2 출시가 12월 초로 늦춰졌다네요. 많은 젠 홀더분들이 기다리는 이벤트지만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만들려는 거 아닐까요? 테스트넷 가동된다니까 걱정은 없다. 12월 전에 추가 상장해서 거래소 집중 현상 없애주세요. 이달 비트코인 43,000 마감 기대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미의 어떤 그 말씀을 여기에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뭐 연기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오피셜하게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3년간 홀딩을 했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제 채널을 예전서부터 2018년 7월 달부터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때서부터 저는 이 코인에 관해서 계속 떠들었던 사람이고 3년 이상 이제 홀딩을 했는데 뭐 몇 개월 밀려졌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큰 방향성은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이제 호라이젠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아셔야 되는데 코스모스가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코인과 코인에 연결을 시켜주는 인터체인 역할을 해줘서 카멜레온 같은 그런 역할이면 거기에다 코스모스에다가 익명성 기술이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플러스적인 메가코인이라고 보시면 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 코인들하고 지금 뭐 코스모스하고 연결 안 돼 있는 코인들도 이게 젠2가 런칭되면서 블록체인 위에 진정한 블록체인이 형성되면서 호라이젠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단 한번 또 말씀드리고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이 된다. 주요 소식. 페이스북 메타버스 기업이 된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2년 동안 5천만 달러를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날 밝혔다. 예전서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3,000명의 대거 연구원을 채용한다라는 얘기가 벌써 6개월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하는 거죠.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왜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코인 세상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럴까요? 3차 산업의 확장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면서 지금 현재 어떤 그 확실한 규제안이, 명확한 규제안이 빅테크 기업도 나오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카카오나 빅테크 기업들도 혼란한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개미털기 하는 구간이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커버그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 세계 자원은 고갈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예요. 물리적인 세상, 자, 빌딩이 우뚝 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인프라를 깔고 다 물리적인 것들. 그러나 자원이 고갈되고 인구는 2027년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는 급속도로 전 세계 인구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도 1이 채 안 돼요. 지금 현재. 아시죠? 예전에는 뭐 1.2가 막 이랬는데 지금은 0.8인가? 제가 알기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향후에 인구가 고속으로 감소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왜 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 가상자산,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할까요? 우리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다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는 생존하고 생태계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거래를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다 작용을 할 거고, 페이먼트 관련해서 그게 뭐가 됐든 페이먼트 이상 뛰어넘어서 뭐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어떻게 보면 이쪽 바닥에서 메타버스에서 한가락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는 게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이게 사실은 하드웨어 중에 가장 진보했다고 하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가진 어떤 지금 현재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대중화를 일으키고 있는 하드웨어 기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 3까지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VR 세상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더 저렴하게. 그러면 무슨 전략이냐?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사는 이 iOS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팔잖아요. 자, 그럼 오큘러스 퀘스트를
보편화시켜서 대중들한테 팔고 그 이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을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를 사실 이제 확장해서 갖는 게 이 사람한테는 사실 그거예요. 이게 엑스칼리버가 될 거예요. 예. 카카오뱅크를 이제 엑스칼리버로 이제 추구하듯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지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 그 플랫폼 상거래 네트워크상에서 지금 뭐 크립토커런시 마이닝 머신에 관해서 이거 뭐 거래를 금지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후 블록체인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2014년에도 알리바바에서 그 크립토커런시 마이닝 머신은 금지했었어. 이것도 밴당했었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 중국도. 그 사람들도 아마 피곤할 거예요. 매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악재를 계속 똑같은 반복으로 쏟아내니까. 그러고 나서 항상 뒤통수를 쳐왔는데,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역대 최저치다. 그래서 2.0 역대 최고로 올라갔다. 그래서 예치한 이더리움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향후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매집을 안 해요.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상하게 코인을 더 매집을 해서 개인 지갑에 다 보내놔요. XRP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안 갖죠. 비트코인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더 생각을 하죠. 당연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 지갑에 보내서 보관을 하는 거고 XRP는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XRP 가격을 올려놓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예측이 분명히 맞을 거고, 그리고 세계뱅크에서 중국 경제는 8.5%, 나머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세계뱅크에서 이거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고 지금 모두가 다 되게 살기 어렵고 에너지도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현재 와중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중국은 8.5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2.5. 그러면 유럽하고 북미는 지금 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이 말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네오코인을 투자하고 홀딩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네오코인에 투자해서 중국에 베팅한 거예요. 중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코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오코인을 산 거예요. 왜 네오냐? 지금 여기서 이 영상에 하나로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그거는 과거 영상을 찾아보세요. 왜 이 사람이 계속 떠드나. 근데 어쨌건 언젠가는 폭발해요. 어쨌건 중간에 뭐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죠. 개인의 선택이죠. 자, 그리고 킴닷컴이 이제 한마디 하는데 미국 정부는 채무 상환 불이행에 가깝습니다. 큰 경제 혼란에 대비하십시오. 주식과 미국 달러에서 나가십시오. 암호화에 들어가십시오. 자, 킴닷컴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얘기를 해요. 자, 이제 28일 날 이제 그러니까 30일 날 투표가 진행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이분은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 이분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같이 주식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면서 뭐 가상자산도 같이 떨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사항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물 경제, 특히나 에그플레이션, 뭐 에너지 자원 면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 수준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수요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연설할 예정이다. 근데 그가 전에 이제 회의했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연준은 위기 동안 제공했던 일부 부양책을 곧 철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할 거다.
당국자들은 월별 자산 매입을 줄이는 것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바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은 주진 않을 거다. 파월 의장이 마지막에 한마디가 뭐냐면 연준은 회복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인프라 법안이나 뭐 복지기금에 관한 3.5조 달러 그리고 1조 달러의 그게 아직 시장에 단 하나도 풀리지가 않았어요. 현재 추세에서. 자, 이게 선과 후의 차이지 분명히 올해 안에 이거는 아마 실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연기됐을 뿐이지 지금 현재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는데 그 결과는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오면서 그 방향성을 알면서 우리가 10월달 장세를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급락장이 오든 뭐 어떻게 되든 급락장을 대비하기 위해선 홀딩하는 물량은 갖고 있대. 어느 정도 비상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빠지면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